답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봅시다. 이게 동복 공부하죠. 지금 이게 5개죠. 0, 1, 3, 4.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짝수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짝수인 세 자리 자연수. 이걸 만들려고 한다. 이때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18번째 원수를 구하시고, 그렇죠? 큰 수부터 18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뭐 큰 수부터 구해야죠, 그렇죠? 4부터 시작하겠네. 4땡땡부터 세야지, 그치? 그죠? 근데 짝수만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0 또는 2가 오면 되지. 맞아요 이거? 일단 그냥 세냐 보세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둘 중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고 나머지가 이제 3이나 맞아요? 짝수니까 두 개 있고 둘 중 하나 오고 그러면은 곱하기 3, 그렇지? 즉 4로 시작하는 짝수는 6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18번째 더 가야죠, 그렇죠? 그 4로 시작하는 3 땡, 그렇죠? 여기는 짝수니까 여기 0, 2, 4가 오죠, 이쪽에. 맞습니까? 그럼 3 곱하기 하나 왔어, 그렇죠? 3 곱하기 3 9개 있는 거. 그럼 여기까지 누적 15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수 중에 있겠네, 그렇지? 맞아요. 2로 시작하는 수 중에 큰 수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짝수. 그럼 2하고 제일 큰 짝수는 얼마예요? 2, 4, 0인가요? 맞아요? 제일 큰 짝수는 이게 16번째, 그치? 왜냐면 2하고 4도 시작되잖아, 그치? 4, 0이 있고요. 그럼 이제 4는 더 없죠, 그죠? 그러면 2, 3. 그럼 3에서는 2, 3, 4가 있고 2, 3, 0이 있고 그거 아니야? 이게 18번째 아니에요? 왜? 1의 자리랑 2의 자리만 나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죠? 1의 자리랑 100의 자리 같다는 게 10의 자리에서 뭐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죠? 답이 잘 나옵니다, 그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6개 삼각형으로 나누었다. 검은색, 녹색, 보라색의 세 가지 색을 칠하여 이들 6개의 삼각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이웃한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색칠하기 문제죠, 그렇죠? 조건이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거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보세요. 있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해주겠습니다. 알겠지?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닌데 나왔네, 그죠? 작년에. 첫 번째는 FM 풀이에요. 어떻게 푸냐면 세 가지 색으로 시작하나, 그렇지? 세 가지 색. 쪼개는 게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예를 들면 요 영역을 하나 기준으로 하나 잡아요. 그렇지? 여기다 색칠할 수 있겠죠? 중 하나를. 맞습니까 이거? 그렇지? 이제 여기 칠한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칠한색이 나머지 영역에 몇 번 더 반복되는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색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다시, 그렇지? 0번이 나머지 두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있고 한 번 정도 추가되는 거지. 한 번 추가될 때는 여기 칠일 때랑 여기 칠일 때 대칭입니다. 여기 칠일 때 약간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쪼개준다. 탈상,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 반복된다면 뭐예요? 무조건 여기랑 여기 칠잖아, 그렇지? 이게 끝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서 구하고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거의 FM 풀입니다. 이게 딱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풀, 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0번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두 가지 색깔을 한 칠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색깔을 A, B, C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 A를 칠했어 만약에 그렇지? 그럼 B, C로 칠해야 되고 B 칠한 건 뭐예요? C, B, C, B 확정이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 B 아니면 C 칠할 수 있죠. 즉 두 가지인데 칠하는 수는 확정이야, 그렇지? 두 가지 끝이야. 이 됩니까 이거? 알겠지? 근데 이제 한 가지일 때는 뭐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칠할 때랑 여기 칠할 때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대칭의 소리,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대이면 돼요, 그렇죠? 여기는 따로 세야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칠할 때랑 여기 칠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둘 중 한 가지를 칠해요, 그렇죠? 2. 일단 두 가지가 대칭이니까 2 곱하기 하고 2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칠했어. 만약에 여기 A는 여기 B를 칠했어요, 만약에 B를, 그렇지? 여기는 무조건 C죠. 확정. 여기도 뭐예요? C, B, C. 확정이네요. 여기를 칠하는 순간 확정이에요. 맞습니까? 아 잠깐만. 그렇지? 아 잠깐. 뭐가 잘못했어. 여기 A를 칠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같은 색을 칠하는 거잖아, 그렇지? A 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B 아니면 C 칠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개 대치니까 2 곱하기 여기가 2예요, 그렇죠? B 아니면 C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B 아니면 C 칠할 수 있죠, 그죠? 그지?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B 칠할 수가 뭐예요? C, B 확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끝이네, 그렇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칠해주면 A가 그럼 여기에 B 아니면 C 칠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면 여기 B 칠하면 뭐예요? 확정이죠, 여기, 그렇지? 여기도 B 아니면 C 칠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칠하면 확정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칠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기도 A, 여기도 A를 다 채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 B 아니면 C, B 아니면 C, B 아니면 C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인가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지면 돼, 안 돼? 그러면 세 가지 색을 다 사용한다 깨지죠.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예요? B, B, B랑 C, C, C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빼줘야 돼,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0이나 1일 경우에는 세 가지 색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A, B, C 다 사용하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A, C는 뭐야? B, B, B 하면은 C, C, C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 두 가지 빼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를 뭐예요? 더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20 곱하기 3, 60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FM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풀이는 좀 넘어가는데 공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 영역이 1, 2, 3, 4, 5, 6번 영역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게 이웃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번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1, 2, 3, 4, 5, 6이 이웃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웃돼 있어요. 다른 이웃은 없죠. 그렇죠? 이거를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순환골이라고 합니다. 순환골. 특수하게 문제는 순환골.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돼 있는 케이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이 T를 색칠하는 색깔에 N을 고리에 들어갑시다. 알겠죠? 고리는 뭐냐? 이거 고리 개수예요. 이 수동고리 이루고 있는 고리 개수. 알겠죠? 이때 이 색칠하는 경우수는 이겁니다. T 빼기 1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T 빼기 1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어떻게 돼요? T가 3이고 N이 6이죠, 그렇죠?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6제곱, 6이니까 플러스잖아, 그렇지? 플러스 2잖아, 그렇죠? 그래서 66이에요. 답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여기에는 당연히 뭐야?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조건은 뭐예요? 세 가지 색 중에 두 가지를 골라가지고, 그렇지? 두 가지 가지고 A, B, A, B, A, B, B, A, B, A, B, A, C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빼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60.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막 이렇게 잘 알려주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잘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외워서 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FM대로 푸는 건 요거예요. 위에 거예요. 둘 다 알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게 6개짜리가 아니라 4개짜리 많이 나오는 거 알죠? 4개짜리 나오면 어떻게 적었어? 이거를 뭐 이걸 4가지 적을 시간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A하고 C가 같을 때 다를 때 쪼개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공식으로 가도 돼요. 한번 풀어보면 딱 발사 나옵니다. 좀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지 외우면. 알겠죠? 원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지 그렇지? 그냥 4, 3, 3 하다가 뭐야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C가 같을 때 다를 때 쪼개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각자 구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8수 나와요 진짜 해보면. 놀이공원에 대한 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6명이고 안전을 위해 최소한 어른 1명이 반드시 어린이들과 함께 탑승해야 한다. 어른 4명과 어린이 6명이 서로 다른 4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하여 탑승하는 방문수를 M이라 할 때 8분의 M의 값을 구하시오. 단사가 어른과 어린이는 서로 다른 차량과 당연히 네 그렇지? 일단 한 차량당 최대 탑승이 6명이에요 그렇죠? 인당 6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어른 4명과 어린이 6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차량 2대 탑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2대 차량이 탑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른 4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한대요. 그렇죠? 서로 다른 4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이 탑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골라주는 것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때 그러한 범위수가 n일 때 8분의 1을 값을 구하시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이제 어른 1명이 어린이들과 함께 탑승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죠? 일단은 차량 2대를 골라요. 그쵸? 탈 차량 2대를 골라놨어. 근데 어른이 반드시 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른이 4명이 3명 1명 2명 2명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른이 그치? 그죠? 그러면은 3명 1명이면은 한 차량당 6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그치? 지금 총 이제 두 차량이면 12명 탑승 가능해요 총. 근데 합치면 10명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어른이 만약에 3, 1 되면 어린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린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죠? 이거 아니냐?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어른이 둘이면 어린이는 이건가요? 뭐 순서 바꾸는 거는 뭐 의미 없으니까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지?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케이스를 다 쪼개서 더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그치? 그럼 일단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어른을 이제 3명 하면 그러면은 4명 중에 그쵸? 그죠? 분할 분배해줘야죠 그쵸? 그치? 3일 1, 3이 있으니까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차량이 다 다른 차량이거든. 이 두 대가. 그러면 이제 차량 두 대에 3명 1명 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죠? 맞지? 이거는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아 잠깐 3, 3이면은 분배해야겠네 얘는. 그렇죠? 얘는 분배해야 되고 얘하고 얘는 분배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분배겠네. 그렇죠? 분할 분배. 그지? 이러면은 요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겠죠? 식이 이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분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결정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죠. 그렇죠? 어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분배해야 되죠. 얘도 분배해야 되지. 그치? 둘 다 분배해야 됩니다. 그죠? 이 둘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답이지. 그치? 맞습니까 이거? 조금 뭐 복잡하네요. 그치?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6, 20 얘는 15 얘는 6 더합니다. 그러면은 21, 41 여기가 이제 41이고 여기가 4 곱하기 2니까 8이에요. 8 곱하기 41이니까 4C2는 6이잖아. 그렇지? 6 곱하기 그거는 328 더하기 이쪽은 15 곱하기 2니까 30 얘는 20이죠. 그렇죠? 50이잖아. 그렇죠? 50에다가 여기는 6 그러면 300인가요? 628 곱하기 6이에요. 68 48 6 22 6 36 이거 되겠지? 그러면 8분의 m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인가요? 맞아요? 84 32 56 471이 답이네요. 이렇게 이런 문제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복잡하죠.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 작년 기출이야. 지금 내가 뭐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행렬 문제 빼고는 다 전부 다 작년 기출이에요. 행렬은 이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새로 된 거고 행렬 빼고는 전부 다 기출입니다. 작년 거. 실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볼펜 셋, 샤프트 연필 셋, 그렇죠?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5명의 학생이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를 제공하시오. 다 볼펜 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샤프끼리도 연필끼리도 서로 구별하지 않고 그렇죠?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 가. 모든 학생은 한 자루 이상, 세 자루 이하의 필기구를 받는다. 조건 다. 샤프를 2자루 이상 받는 학생은 없다. 조건 다. 볼펜과 샤프를 동시에 받는 학생은 없다. 그렇지? 이거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학생 3명을 A, B, C라고 합시다. 5명이죠? A, B, C. 그래서 그러면은 조건 나하고 다를 보세요. 샤프 2자루 이상 받는 학생은 없다. 볼펜과 샤프를 동시에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샤프 2자루를 한 명씩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샤프부터 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 C인 이유는 뭐예요? 샤프와 똑같은 샤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샤프를 A, B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A, B는 뭐예요? 조건 다에 의해서 볼펜을 못 받습니다. 그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볼펜은 뭐예요? C, D, E가 전부 다 나눠 가져야 돼. 그렇죠? 그럼 C, D, E가 볼펜을 받을 건데 OC는 샤프예요. 샤프.
볼펜 CD가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지? 근데 한 명이 세 개 다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두 개, 한 개 연계할 수 있고 한 개씩 나눠질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볼펜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다 쪼개서 더할 수밖에 없겠네, 그지? 중복이 안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CD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가져갑니다. 그치? 그럼 나머지 연필을 잘 나눠 가져야 돼요. 그쵸? 조금 가를 유지하면서. 그치? 그러면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 C가 볼펜을 3개 다 가져갔어요. 그쵸? 그럼 D, E는 뭐야? 반드시 연필을 한 자루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 연필 3개 남았습니다. 그치?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D가 연필 쪼개야겠죠. 그렇지? DE가 두 개 한 개 받을 때 한 개 한 개 받을 때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D 중에 어쨌든 받긴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왜냐면 아무것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한 자루 이상 세 자루 이하 받아야 된단 말이야. 조금 가능해서. 그지? 그러니까 D가 하나씩 받아갖고 뭐야? 연필 하나가 A, B, C 중에 하나 받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C는 지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B 중에 하나 받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2팩이죠. 그지? 얘는 뭐예요? D가 하나씩 갖고 이거는 이제 의미 없잖아, 그렇지? 같은 연필이니까. 그럼 A, B 중에 하나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C가 세 자루 다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30, 뭐 D가 받고 이거 받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받고 그럼 D가 두 개 하나 받으면은 누가 두 자루 받을 거냐 문제이고 하나 받으면은 이거 하나는 당연히 받고 나머지 하나를 A, B, C 중에 받아야 되는데 C는 못 받아요, 그렇죠? A, B 중에 하나 받아야 돼. 그다음 이 C면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3팩이죠. 맞습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C가 두 자루, D가 한 자루 받았어. 여기 0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E가 볼펜을 몇 자루 받을 것이냐 이 문제죠. 아니 연필을. E가 연필을 한 자루 받을 수 있고, 두 자루 받을 수 있고, 세 자루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쪼개. E가 연필을 한 자루, 혹은 두 자루, 혹은 세 자루 받을 수 있거든. E가 한 자루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자루 받으면 나머지 두 자루를 A, B, C, D로 받아야 돼,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럼 여기서도 그 두 자루를 한 사람이 몰아 받을 수 있고 하나 받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두 자루를 한 사람이 몰아 받는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D하고 A하고 B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치? 하나 받는다는 건 뭐야? A, B, C, D 중에 다 한 자루씩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사실이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E가 한 자루거든요. 이게 두 자루거든요. A, B, C, D가 그 연필 한 자루 받아야 돼, 그렇죠?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지, 그렇지? 그다음 세 자루 다 받으면 당연히 한 번이죠, 그냥, 그렇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해야 돼,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다음 하나하나는 볼펜을 1 받으면 여기는 안 생기죠, 아무것도. 1이죠, 1.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연필은 뭐예요? 딱 하나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세 자루 다 가져올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쪼개야죠.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은 두 자루 한 자루 0자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5P3인가요? 아니지 5P니까 A, B, C, D 중에 두 자루 받을 사람 한 자루 받을 사람 결정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치? 하나 뭐예요? 그냥 53인가요? 그죠? 이건 다 그렇지.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OCE 여기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12. 맞죠? 여기는 6 더하기 3, 9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4에다가 6이에요. 6 곱하기 14입니다. 6, 4, 24, 6에 여기는 5P, 2 곱하기 10, 5C, 10, 30, 30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건 10이죠. 그럼 오늘 더하면 114, 126, 1, 2, 6, 0이 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좀 이게 또 17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변별력 문제 좀 했다. 완전 힘으로 꺼내는 거죠. 17, 19, 20? 맞아? 19번. 두 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AB가 5이면 A가 5 또는 B가 5이다. 이거에 참 거짓을 말하고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반대되더라. 그렇죠? 아 이거 당연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 그거 알고 있어야지.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답은 거짓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대 방향 맞는데 이 방향은 틀리죠. 내가 행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였어? 영인자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지? A, B가 둘 다 영인율이 아니어도 곱하면 영인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영인대로 했죠. 이게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영인자를 찾아줘야 돼, 반대로. 그렇지? 그냥 아무렇게 하나 찾으면 돼요.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B도 똑같이 뭐 AB가 다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례인가요? 반례는 뭐 아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반례. 뭐 다른 반례 찾아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A, B가 영향률이 나오면 돼요. 둘 다 영향률이 아니면. 영 더하기 0, 0 더하기 0, 0 더하기 0, 0 더하기 0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반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찾아도 돼요. 이게 아니라 다른 반례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례 많아요. 그래서 20번 가겠습니다. 여기 거짓이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영인자가 있다. 그림과 같이 둥근이자 3개와 사각이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6개의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의자끼리 다 같은 거겠죠? 아마도. 조건 가. 2학년 학생은 둥근 의자에 앉는다. 나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인터에 앉는다. 지금 이게 둥근 의자랑 네모 의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때 조건 1학년 학생이 3명, 2학년 학생 2, 3학년 학생이 1명 있어. 그렇죠? 이게 안 치는데 조건 가. 2학년 학생은 둥근 의자에 앉는데요. 나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인터 잡는다.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단에 앉는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3학년은 혼자니까 별 상관이 없고 2학년도 동그라미 의자에만 앉으니까 이웃할 리가 없고요. 1학년이 문제지, 그렇지?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세고 싶어요? 응? 2학년부터 안 칠까요? 2학년 안 치시는 가지수는 세 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전부 대칭인가요? 뭐 어때요? 그냥 세면 돼.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세자고요. 뭐야? 그렇죠? 사실은 뭐 1학년하고 3학년은 꼭 동그라미 의자에 앉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뭐 동그라미 네모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랑 이거랑 그렇지? 이거랑 세 가지 케이스 그냥 다 세면 되겠네. 그렇죠? 조금 가에서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각각이 다 2학년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패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패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3학년이 어디 앉아야 됩니까? 1학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무조건 1학년 앉아야 돼, 그렇죠? 3학년이 어디 앉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만 1학년이 이렇게 앉습니다. 맞나요? 이거밖에 없죠. 여기는 여기 무조건 1학년 앉아야 돼. 3학년 앉으면 1학년 다니게 타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3학년 여기 앉아야 되나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그죠? 여기도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단 3학년이 둘 중 여기 중 하나 앉아야겠네, 그렇지? 그래야만 1학년이 이렇게 앉죠. 그럼 3학년이 둘 중 하나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나머지 1학년,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해돼요 이거?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1학년하고 3학년이 앉을 자리가 확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학년끼리 자리 바꾸고 3학년 여기 앉고, 그렇지? 3팩이죠. 그죠? 이 팩은 2학년 앉을 건 마지막에 못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마찬가지죠. 1학년하고 3학년 앉을 자리 결정돼 있기 때문에 3학년 한 명이 때문에 확정적으로 앉고 1학년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이죠. 그렇죠? 여기 어때요? 여기는 3학년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3팩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곱하기 2팩을 하면 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24 곱하기 2니까 4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의 그냥 해석해서 푸는 거. 얘도 이 힘으로 푸는 거지. 쉬운 문제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17번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또 모르는 질문하고. 봅시다. x는 2차 부동식 2x 빼기 a제곱 더하기 4a 곱하기 2x 빼기 3a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가 돼요. 그렇죠? 이 두 실수 알파 베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조건 가는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예요. 조건 나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를 만족하는 이거인 정수 x는 5개 이상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얘하고 얘의 해는 x는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이 둘의 사이예요. 그렇죠? 그렇지? 이쪽이 더 커지면 얘가 베타인 거고, 그렇죠? 이쪽이 더 커지면 얘가 베타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쪽이 알파인 거고,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조금 가다 이걸 좀 합쳐가지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핀트 해석이 일단 되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지? 생각을 해봐. 베타 빼기 알파 자연수래요. 근데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는 정수 x가 5개 있고,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예요? 3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첫 번째는 베타 빼기 알파가 4일 수가 있어. 그죠? 대신 이때는 어때야 돼요?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정수예요. 그러면 3이다. 그치? 끝에가 정수니까. 그러면 딱 차이가 4 나야 5개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타 빼기 알파가 5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뭐예요?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정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5여야 그 사이 정수가 되기 다 5개 있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일단 요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 일단 문제가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건 사실 둘의 차죠.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빼고 절대값 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예요. 이게 베타 빼기 알파죠. 여기 3이다. 1번 케이스는 그렇지? 그럼 양쪽에 A를 곱해주면은 이게 8 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A제곱 빼기 7A는 뭐예요?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플러스 8이면 넘어오면 빼기 8은 0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하고 8 나오는데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대입했을 때 정수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는 안 되죠. 8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지워주고 8만 가능한 거예요. 디테일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빼기 7a가 마이너스 8이면 넘어오면 플러스 8이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인수면 안 돼요. 그렇죠? 인수면 안 되는데 판별식 보면은 49 빼기 32니까 7근이죠. 그렇죠? 7근이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a가 그럼 무리수분 나올 거 아니야. 무리수분을 넣으면은 이거 자연 정수 나오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정수가 안 나올 거거든. 이해하고 있나? 둘 다 정수가 나와야만 4이거든. 그렇죠? 이해되지? 이대로 봅시다. 이제 5인 거죠. 양쪽에 2를 곱하면은 여기가 10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을 숫자는 그렇죠? 플러스 2면 a제곱 빼기 7a 빼기 10이 0이죠. 그렇죠?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판별식은 0과 크기 때문에 실은 나와요. 그렇죠? 무리수분 나오겠죠. 근데 오히려 무리수분이어야 얘하고 얘가 정수 나올 리 없겠네. 그렇지? 그럼 둘 다 오히려 가능한 상황이네요.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가능한 상황.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될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모든 A의 곱이니까 여기서 나올 A의 두 개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인가요? 그치? 여기서 이제 얘가 A가 부분이 A1, A2라고 하면은 A1 곱하기 A2는 마이너스 10일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다 곱하는 거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7A에 여기 마이너스 10이면 넘어오면 플러스 10은 넘기겠죠? 이거 인수분하면은 좀 엄청 고생했고 시험 잘 보고 내일 시험지랑 뭐 답지 같은 거 한 시간 보여줘. 인수분해하면 이제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5는 0이니까. 고생했어. 내일 시험 잘 보고. a가 b하고 5예요. 마찬가지 2는 문제가 되죠. 들어가면 다 정수 변동이기 때문에 안 돼. 그치? 정수가 아니어야 되거든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를 다 곱한 게 답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디테일을 살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얘는 쉬운 문제는 아닌 건데 근데 문제는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이 기출에서 이게 3을 나왔거든? 이거 3을 5로 바꾼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해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여기서 구했어, 그렇지? 여기에는 뭐예요? 이 정보를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디테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는 깔끔하게 맞출 수 있는 거지. 이해했지? 22번 뭐로 삼아 줍시다. 22번. 지금 fx, gx가 둘 다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조금 가. 보니까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1,0에서 맞는 거죠. 이게 좀 명확한 힌트죠. 조건 나. 부동식 fx 더하기 gx는 0 이하. 요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 이하가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 저거 장난 말고 22번. 아, 23번. 쏘리, 22번. 다시.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대수 등의 수학 과목 3개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과학 과목 4개를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학생 A, B가 각자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4개의 과목을 선택하려고 할 때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수학은 생각하고 그렇죠? 수학은 역학통, 미적분원, 그리고 대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A, B가 각각 4과목씩 선택합니다. 그렇죠?
시행인데 조건 가는 나를 만족해야 돼요. 조건 가는 A, B는 각자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을 한 개 이상 선택한다. 그렇죠. A, B 각자 수학과 과학을 한 개 이상 선택. 조건 나 A가 선택하는 4개 과목과 B가 선택하는 4개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수는 2개다. A, B 겹치는 과목 2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세야죠.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셀 겁니까? 저 1차는 거 따져야 돼요. 저 1차는 거. 1차는 걸 따져야 되는데 1차는 걸 따져야 되는데 조금 가도 만족하면서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차는 거를 얘들이 1차는 과목을 어떻게 뽑더라도 대칭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쪼개야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쪼개죠? 그렇죠. 그렇죠. 1차는 과목이 수학일 때, 수학 과학일 때, 과학 과학일 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굿. 근데 이게 좀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쪼개는 것까지 생각을 해도 이거 더 풀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수학을 겹치는 과목이 케이스고 수학 과학으로 뽑는 케이스, 과학 과학으로 뽑는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일 때 그럼 일단 뭐예요? 내가 3과목 중에 2과목을 겹치게 고릅니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확통 미적을 겹치게 뽑았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5과목 중에 이제 A, B가 뭐예요? 2과목 안 겹치게 고르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렇죠? 간단하죠? 이게 됩니까 이거? 5과목 중에 A가 2과목 고르고 그럼 이제 B는 뭐야? A가 고른 과목 못 고르잖아. 그렇지? 남은 3과목 중에 2과목 고르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얼마예요? 9 곱하기 10이니까 90입니다. 그렇죠? 1번 케이스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쉬울 거라 생각하고 근데 저기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그러니까 뽑은 순서가 다른데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데 순서 때문에 다르게 쓰시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어떤 경우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32에서 확통 미적으로 뽑은 경우랑 그 나머지 하나에서 수학 대수를 뽑은 경우랑 처음에 대수를 그건 안 겹쳐요. 왜냐면 얘들은 겹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확통 미적은 A, B가 둘 다 뽑는 거야. 근데 이 대수는 뭐예요? 한 살만 가져가요. 이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순서를 무시해야 되는 케이스는 바뀌었을 때도 결과가 똑같으면 이거 순서를 이게 없애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뭐야? 자동으로 순서가 잡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만약에 뒤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아. 이러면은 이 순서를 좀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얘는 뒤바꿀 수가 없어요. 뒤바뀌면 달라집니다. 이해되지, 그렇지? 여기는 뭐예요? 겹치는 과목이에요. A, B가 둘 다 고른 케이스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학이 골라진다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고른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수학하고 과학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면 3C1 곱하기 4C1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케이스에서 뭐 확통하고 물리 이런 식으로 겹치게 골랐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치? 그냥 곱하기 5C2 곱하기 3C2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30인가요? 그래서 36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케이스는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3번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3번 케이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과학을 골랐어,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명이 물리화학을 동시에 골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고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 고르고 B 고르는 순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A가 지금 뭐 고르면 안 돼요. 이렇게 골라버리면 안 되죠. 그럼 조건 가가 깨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케이스는 조건 가가 깨질 리가 없어요. 지금 상황상. 어떻게 고르더라도 조건 가가 안 깨져. 그렇지? 근데 3번 케이스는 겹치는 과목을 과학 2개 골라버리면은 나머지 과목 중에 이렇게 골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건 가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지? 이걸 고려하면서 해야 돼. 3번 케이스. 3번이 3번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A가 수학 고를 수도 있고요. 수학 과학 고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과학만 안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쪼개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두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B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쪼개야 돼요. A가 지금 수학을 고르는 케이스와 과학을 고르는 과학은 아니잖아, 그렇지? 쪼개서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A 지금 과학 두 개 겹쳤고, 근데 A가 세 과목 중에 두 개를 골라요. 이렇게 골라.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골랐어. 그럼 세 과목 남잖아, 그렇죠? 그럼 과학이 B가 뭐예요? B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B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 몇 개예요? 하나, 둘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지? A가 수학 골라가면은 B는 수학 과학 골라야 돼요. 과학 고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학 골라가면 어떻게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니까 3C1 곱하기 2C1이 이제 A가 고르는 케이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세 개 중에 뭐예요? 아무렇게나 두 개 가져가면 되겠죠. B가,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케이스 조심해야 돼요. 알겠지? 이해돼요 이거? 잘 따라왔습니까? 힘으로 푸는 문제야. 이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그냥 경우에서 실력으로 푸는 겁니다. 3, 2, 6. 여기는 9, 2, 18. 한 번은 더하면 24잖아. 6 곱하기 24니까 얼마예요? 6, 4, 2, 6, 144예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하면 답인 거. 여기가 450이고 594가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3번 케이스를 조심해야 된다. 1번, 2번은 쉬워요, 그죠? 3번 케이스 때문에 이 문제가 날 거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 오셨으면 아하,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변형이죠, 그렇죠? 기출 변형입니다, 변형. 약간 변형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변형했는데 거의 뭐야? 거의 다른 문제가 됐지, 그지? 봅시다, 한번. 그림과 같이 9개의 사물함 중에서 4개의 사물함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각각 1개씩 배정하려고 한다.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의 사물함은 어느 누구의 사물함과도 이웃하지 않을 때 사물함을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사실 이거는 나하고 다르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푸는 방식을 보여줄 건데 뭐 요거 말고도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일부러 여러 가지 방식을 보여줄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에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남학생만큼은 같은 층으로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하고, 그렇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좀 분석을 해보자고. 아니 남학생이 2, 3, 4층에 한 명이 딱 이렇게 배정을 받으면 이쪽은 아무도 배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1층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죠? 1층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여 끝에 배정받으면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는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배정받으면 뭐예요? 양쪽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쪼개서 될 거예요? 그렇지. 2, 3, 4층하고 1층에서 남학생 2명을 배치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쪼개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예를 들면은 남학생 둘 다 2, 3, 4층에만 남학생이 2명 다 있는 케이스. 그죠? 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 남학생 2, 3, 4층에 한 명. 그리고 1층에 한 명인데 1층이 요 가운데랑 또 양옆이 약간 대칭이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1층에 요 양옆에 둘 중 하나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2, 3, 4층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1층에 한 명인데 1층에 가운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네 번째 케이스도 한번 있나요? 네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지금 2, 3, 4층하고 1층을 들렸을 때 2, 3, 4층에 둘 다 2, 3층에 하나, 1층에 하나 2, 3, 4층에 하나, 1층에 하나 1층에 두 명 다 앉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맞아요? 남학생입니다. 또 있나요? 더 없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세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학생을 앉히는 케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세 개 층 중에 두 개 층을 골라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층하고 4층에 앉힐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까지가 남학생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렇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뭐예요? 남학생이 그냥 자리를 그냥 배정될 자리만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이 남학생이 둘이 바뀔 수 있죠. 곱하기 2패까지 가야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남학생을 완벽히 배정한 상황인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치? 그러니까 3C2 곱하기 2 제곱은 이 남학생 둘의 자리가 어디 될 것이냐까지 한 거고 남학생 두 명이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이렇게 배정받는 게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패까지 간 거죠, 그렇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뭐예요? 여학생만 이제 배치하면 돼요. 여학생 얘 두 명, 그치? 그러면은 여학생이 여기하고 여기 배치 못하니까 뭐예요? 나머지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그냥 배치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여학생 둘은 다른 사람이니까 OP이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8, 3, 24 곱하기 5, 4, 20 그러면 480입니다. 그래서 48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남학생부터 배치합니다. 그럼 세 개 층 중에 하나 골라요. 그리고 만약에 4층에 앉을 거면은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를 골랐는데 남학생이 둘이 다른 사람이니까 곱하기 2패. 여기까지 하면 남학생을 정확히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죠? 지금 요 세 개 층 중에 한 층 고르고 오른쪽 왼쪽 골라주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바뀌는 거, 그렇지? 이렇게 곱하기 2패.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 배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못 앉히고 여기 못 앉혀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여학생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8, 3, 24 곱하기 5, 4, 20 얘도 480이네, 똑같이.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남학생부터 배치할게요. 여기는 확정적이죠? 그럼 여기 30, 층 하나 고르고 오른쪽 왼쪽 고르고 그 다음에 둘이 자리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남학생을 예를 들어서 남학생을 뭐 이렇게 앉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학생은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여기 배정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그래서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뭐예요? 자유롭게 두 자리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 3, 12 곱하기 4, 3, 12 143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남학생을 앉히는 게 여기 배정받을 자리는 확정돼 있어요. 그럼 둘이 바뀌는 경우 600밖에 없죠. 곱하기 그치? 여기 못 앉히고 나머지 6개의 자리 중에서 여학생은 자유롭게 받으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30 곱하기 2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더하면 답이에요. 그러면은 960 더하기 204인가요? 그래서 1164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사실 뭐 다른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방식은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나는 내가 푼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알겠지, 그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요청보세요. 어떤 2차 정사각형의 x가 x제곱이 x가 되는 상황을 x를 좋은 행렬이라고 하자고 하네요. 니은 봅시다. 2차 정사각형 a가 좋은 행렬이다. 그럼 a제곱이 a란 얘기죠. a제곱이 a이면 2 빼기 a의 n제곱도 좋은 행렬이다. 즉 2 빼기 a의 n제곱 또는 2 빼기 a의 2n제곱이 2 빼기 a의 n제곱하고 같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니은 이 소리죠, 이건데, 그렇지? 그러면 뭐 따져봐야죠, 그죠? a 제곱이 a면 2 빼기 a의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뭐랄까 a제곱이 a다. 2 빼기 a의 n제곱이 좋은 행렬이다. 그러면 일단 2 빼기 a의 n제곱이 어떤 행렬인지를 좀 찾아봐야겠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n 1이면 2 빼기 a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 빼기 a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a 더하기 a 제곱이죠, 그렇죠? 그치? 근데 a 제곱이 a니까 또 2 빼기 a네. 그러니까 n 1일 때는 되네요, 그렇죠? n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2 빼기 a 제곱이 2 빼기 a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n이 2면 2 빼기 a의 제곱이야, 그치? 그죠? 그러면 2 빼기 a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은 어떻게 돼요? 2 빼기 a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지? 근데 여기 위에서 뭐예요? 2 빼기 a 제곱이 2 빼기 a였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2 빼기 a란 말이에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2 빼기 a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4제곱 한 개 제곱이 되겠네. 맞습니까, 이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이해돼요, 이거? 그리고 2 빼기 a 제곱은 결국 또 2 빼기 a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3까지만 해볼까요? 2 빼기 a 세제곱,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2 빼기 6제곱 2 빼기 세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일단 그 전에 2 빼기 a 세제곱을 생각을 하면은 2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a죠, 그치? 근데 얘가 2 빼기 a잖아. 그러니까 2 빼기 a 제곱이고 이게 다시 2 빼기 a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 빼기 a의 n제곱은 전부 다 2 빼기 a야, 그쵸? 모든 자연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먹히겠죠, 이게,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니은이 맞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한번 하면 돼요.